살을 빼려면 무조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무서워서 시작도 못 하잖아요.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은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살 빼려면 유산소 해야지, 네가 그렇게 운동하니까 살 안 빠지지, 아 네가 부족한 거야, 땀이 안 나면 살 안 빠져. 그런데 제가 진짜 코칭을 하면서 많이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보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버티는데 기운만 빠지고 몸무게는 생각보다 안 빠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진짜 근데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 20대 때랑 똑같이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고 탈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비슷하지만 특히 50대 이후에 살을 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무릎을 갈아 넣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왜 자꾸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이런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제가 이렇게 가볍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는 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지, 나는 느린 대사자인지, 왜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지방 저장 호르몬이죠.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만 이해하면 다이어트가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슐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영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50대 구독자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20대 30대 때는 삼시세끼 다 먹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빠지고 살이 다시 안 쪘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3번 헬스장 가고 런닝머신 하고 그래도 살이 안 빠져요. 오히려 무릎만 아프고 기운만 빠지고 이게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나 보다 싶어서 밥 양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안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에는 뭐 과일 조금, 점심 때는 빵 몇 조각 먹고, 출출하면은 뭐 과자나 이런 거 하나 주워 먹고, 피곤하면은 몸에 좋다는 사과 주스 같은 것도 마시고 에사비도 마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양만 보면 정말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뱃살이 점점 늘어가죠. 혹시 이 이야기 남 이야기 같으신가요? 나는 왜 진짜 먹어도 살이 찌지? 나는 진짜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밥도 안 먹는데 왜 배만 나오지? 운동도 하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질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의 칼로리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단순히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만 보고 지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당장 저장 모드냐 사용 모드냐, 이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사용 모드에서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도 살이 절대 찌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예가 있죠.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음식을 계속 먹어도 살이 전혀 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지방에 저장할 수가 없고, 지방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살이 찌지 않는 거죠. 하지만 1형 당뇨병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치료나 혈당 조절이 계속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혈관벽과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당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 산화 스트레스, 염증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뭐 눈에도 망막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신경이 막 손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1형 당뇨병은 재앙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나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저장 모드의 스위치를 켜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인슐린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뭐 단 음료나 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제탄수화물, 자유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당이 계속 돌면은 피해서 계속해서 혈관 손상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쵸? 냉장고 다 있으시죠? 장을 봐오면은 냉장고에 다 넣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이미 가득 찼는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밀어 넣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안 들어가면은 뭐 김치 냉장고에도 넣고 여러 가지 찬장에도 넣고 냉동실에도 넣고, 그러다가 남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데도 넣을 수 없으니까 밖에다 꺼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죠. 우리 몸도 사실 비슷해요. 음식에서 들어온 포도당은 먼저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것들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글리코겐은 냉장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식을 안 먹을 때 꺼내서 요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 냉장고의 크기가 무한정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꽉 차면 더 들어갈 데가 없듯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 공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막 빵이랑 떡이랑 이런 거 단 음료, 간식 이런 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지금 당장 쓸 에너지는 충분하구나, 저장고도 이미 가득 찼네, 그러면은 나중을 위해서 지방 저장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 된 거죠. 대표적인 활동이 지방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해 하세요. 아니 저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조금 먹었는데, 빵이나 조금 먹고 그냥 과일 조금 먹고 빵 몇 조각 먹었는데. 맞아요, 양은 적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쉬지 않고 조금씩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에어컨을 안 끄고 한 28도에 맞춰놓고 에어컨을 계속 약하게 틀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많이 튼 것도 아닌데 계속 켜져 있으니까 전기세가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 아세요? 에어컨을 18도까지 틀어놓은 다음에 약간 적당히 시원해졌으면은 올려서 그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시원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28도 이걸로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은 시원하지도 않고 좀 더운데 에어컨은 돌아가고 이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인슐린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몸이 지방을 꺼내 쓰기보다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얼마나 적게 먹느냐보다 내 몸이 지방을 꺼내 쓸 시간을 주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우리 뇌 입장에서는 많이 먹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탁기로 예를 들면 세탁기를 다 돌리고 빨래가 다 돌리고 있는데 탈수가 끝나기 전에 새 빨래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수하고 건조기에 넣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탁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기만 하죠. 빨래 되는 거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뜨거워서 고장나게 되죠. 에러 떠요. 그만해 제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소화하고 혈당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만 계속하다 보면 지방을 꺼냈을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50대 여성분들일수록 굶을수록 더 다이어트는 힘들어집니다. 근육 빠지고 기운 없어지고 밤에는 폭식 오고 다음날 또 자책하게 되고, 이게 다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몸은 불안하면 저장하려고 하죠. 우리 전쟁 때 어떻게 해요? 전쟁 날 것 같아 불안하면은 라면 사놓고 쌀 사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몸도 좀 있으면은 이제 안 들어오겠다, 오랫동안 굶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습관을 줄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야금야금 계속해서 먹는 대신에 식사 시간에는 딱 먹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몸이 쉴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도 이미 저장된 에너지가 있죠. 그게 바로 체지방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지방.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거 쓰지,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귀찮잖아요 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정제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하얀 것들 있죠. 밀가루, 설탕, 쌀밥, 달달한 음료, 건강청 이런 것도 사실은 많으면 안 좋습니다. 양이 적어 보여도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50대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밥은 안 먹었는데 대신에 뭐 이렇게 간식 좀 주워 먹고 떡 좋아하시더라고요. 떡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떡은 예전에 잔치 때만 먹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매일 잔치를 즐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식사는 밥은 제대로 안 먹고 뭐 빵이나 한 조각 먹었어요. 단 음료는 아니고 뭐 매실청이나 이런 거 마셨어요. 근데 몸은 이걸 다르게 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 다 포도당으로 바뀌고 빵도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 음료도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리게 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음식들이 자주 들어오면 인슐린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입장에서는 또 저장 신호가 들어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한 번 눌러 띵동, 그리고 여러 번 눌러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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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러면 집안 사람은 어쨌든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 정제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거는 인슐린 초인종을 하루 종일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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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히스테리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아셨죠?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복 시간을 적당히 확보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간헐적 단식이 있죠.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을 제대로 거르려면은 저녁을 잘 드셔야 돼요. 저녁 때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드시면은 아침에 배가 안 고픕니다. 제대로 된 영양소가 들어오면 배가 안 고파져요. 근데 제대로 된 영양소를 안 먹는다면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랬다면 아침에 엄청나게 허기질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밤에 뭘 먹었을 때 아침에 배고픈지 허기진지 이거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채소 과일과 단백질 위주로 먹고 저녁에 깔끔하게 먹는다면 아침에 그 시간 동안 기상 직후에서, 그러니까 다음날 저녁을 먹고 12시간 후부터죠. 그때부터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혈당을 정리하고 저장된 글리코겐을 쓰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쉬운 상태로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설거지도 식사 끝나고 싱크대가 비워져 있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릇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설거지가 끝나지가 않죠. 짜증나잖아요. 그쵸?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해서 남편 부르 네, 우리 몸의 대사도 똑같아요. 계속 간식이 들어오면 몸이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아셨죠? 이거 꼭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식사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50대부터는 적게 먹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단백질, 좋은 지방, 자연상태 탄수화물, 이 과일이죠. 요거를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과 해조류 이런 것들은 혈당 올리는 걸 천천히 올리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완충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식이섬유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들은 완충장치를 만들어줍니다. 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치잖아요. 근데 흙과 나무가 있는 땅은 물을 천천히 머금었다가 흘려보내죠. 이렇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식이섬유는 혈당에 한 번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요. 이렇게 적절한 채소 과일과 좋은 지방,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고 다음날도 허기짐이 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해서 점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단백질도 과하게 몰아먹지 않는 거예요. 단백질 근육 지키는 게 중요하죠. 뭐 콩도 좋고 고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특히 보충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 우유 이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인슐린을 반응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탁기, 아까 세탁기 얘기했으니까 세탁기로 예를 들자면 빨래 하는데 세탁세제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빨래 더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량을 넣어야지 적당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들어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혈당 반응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사 습관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실제로 거꾸로 식사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었어요. EBS의 다큐도 있었죠. 그래서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쌀밥을 덜 먹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음식점에 가면은 반찬 위주로 더 먹고 마지막에 밥을 좀 남깁니다. 밥을 한 반 정도 남겨요. 그렇게 먹으면 훨씬 더 허기짐도 덜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해조류, 통곡물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특정 식품 하나가 마법처럼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의 패턴을 부드럽게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답은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어야지 내가 먹은 게 내 몸이 되는 거고 내가 먹은 게 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떨어뜨리는 식사가 허기짐을 유발하지만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배고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유지하다 보면은 운동을 해야 될 때를 알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될 때를 내 몸이 알게 돼요. 내 몸이 막 뛰고 싶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그럴 때가 와요. 진짜입니다. 저도 사실 운동을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러닝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기가 와요.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하고 싶어지고 약간 요런 게 옵니다. 그때 자기가 재밌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살 뺀다고 처음부터 운동하면 무릎 도가니 다 나가요. 아셨죠? 도가니 다 나가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요.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산책 정도만, 한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 보고 산책 정도만 하시고, 운동은 나중에 살 많이 빼고 좋아졌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이어트는 집 청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집이 어질러져 있는데 바닥만 박박박박 걸레질 한다고 집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먼저 물건도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동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해야 반짝반짝 예쁘게 집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운동은 걸레질이랑 비슷해요. 물론 필요하지만 식사 시간, 혈당, 인슐린, 수면, 스트레스가 엉켜 있는데 운동만 세게 한다면 몸이 더 지칠 수 있어요. 이 몸 안의 신호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더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고,
드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살 안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들어오는 당분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 켜져 있고 몸이 지방을 꺼내 쓰기보다는 저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부터는 더 적게 먹고 더 세게 뛰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고 자주 먹는 습관을 줄이고 식사 사이에 쉴 시간을 주고 무릎에 부담 없는 산책으로 근육과 순환을 깨워야 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면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쉽다고 해서 혼자 꾸준히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금방 지치는데 왜 옆에 친구들도 있고 하면은 더 오래 뛸 수 있고 잡아주는 선생님 계시면은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식단도 똑같아요. 내 의지만으로 하려고 하면은 무너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식단할 때도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러닝 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식단 메이트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올리브유였어요. 올리브유는 단순히 뭐 좋은 오일을 먹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면서 포만감을 늘려주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단을 훨씬 더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떤 분들은 올리브유 먹고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배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살도 빼고 더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식사만 줄이려고 하면은 몸이 불안해지고 금방 배고프고 결국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지방을 제대로 복용하게 되면 훨씬 몸이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식단을 이어가는 힘이 생겨요. 저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다 실패했지만 올리브유를 만나고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지금까지 5년째 무리 없이 별다른 식단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효과를 파고 공부하다 보니까 효과를 훨씬 더 잘 느끼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체중 감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어떤 식사 구조를 만드는지, 어떤 습관을 갖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신기해요. 운동할 때 옆에서 조금만 더 해보세요. 지금 자세 좋아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시는 코치님이 있으면 더 오래 잘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올리브유가 딱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식욕을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식단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채소 과일이 맛있어졌어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채소 과일 안 먹었는데 이게 먹게 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부터는 내 몸의 저장 스위치 인슐린을 이해하고 식사와 생활 리듬을 바꿔보세요. 살은 억지로 쥐어짜내서 빼는 게 아니라 몸이 안심하고 꺼내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다이어트는 다 실패했지만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5년째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 그리고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식단 효과를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무릎 아프게 뛰지 않아도, 굶으면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